지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법 개방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당시 실무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역점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평화와 경제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남 4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습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비지원과 함께 공식 축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법 개방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다가 처분 계획 자체를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논란 속에 전라남도가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를 개방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포스코. 현행법상 포스코의 브리더 개방은 불법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청문회에서 포스코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곧이어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환경부의 유권 해석과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휴풍은 화재나 폭발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사항이다. 또 고문 변호사 5명에게도 저희들이 요청한 바 처분 면제로 4분이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에 대해 포스코 개선 방안과 투자 계획 등을 설명을 하였고 광양시 대시민보고가 2019년 12월 27일에 시민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가 대기 총량 관리를 포함한 통합 허가를 조기에 추진하고 환경 개선 투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사업장 공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라남도의 해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가 본연의 역할 자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마치 협의체의 논의상, 협의체 논의 결과로 환경부가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환경부가 만약에 이거를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면 그 유권 해석 내린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해당 공무원들이 직무를 위배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살펴봐야 될 거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브리더 개방 사건을 종결시키고 첫 입장을 발표한 전라남도. 지역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포스코 봐주기 논란이 여전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일부 간부들은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주요 보직으로 승진을 했었는데요.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구조 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당시 실무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6일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연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에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일 응급 상황에 빠진 임모군을 무시하고 헬기를 타고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수 해상에서 7톤급 잠수기 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아침 6시 20분쯤 남면 안도리 초삼도 인근 해상에서 4명이 탑승한 7.93톤급 잠수기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고 선박은 50도가량 우연으로 기울여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4명은 모두 구조됐으며 선장을 상대로 한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박이 침수되지 않도록 육지에 고박 작업을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역점 시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올해를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평화와 경제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 승격 70주년과 순천 방문의 해였던 순천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고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을 유치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는 순천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중국 양저우에서 서해를 주제로 한 민간 교류를 시작으로 일본 기타큐슈와 순천 3기도시가 한 해 동안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작된 순천 평화 포럼을 올해는 한중일로 확대해 평화도시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두 번째 정원박람회 준비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국제원예생산자 협회에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를 신청했으며 오는 3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태,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해 세계 관광의 별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10주년이 되는 해인 2023년 두 번째 국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원박람회 승인 국제기구인 AIPH와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잘 갖춰진 자연환경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3E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3E 프로젝트는 생태와 경제, 교육을 세 개 축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순천시는 가상현실 산업과 특산품 전자상거래, 순천 음식 세계화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인을 육성하는 창업보육센터 조성도 올해 본격화합니다. 경제로 신나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시의 강점인 교육과 생태를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는 3 프로젝트의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미래형 생태 경제 도시인 이포시티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올해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 광주, 전주와 함께 호남 3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순천시. 그동안 보존해온 생태 환경을 근간으로 올해는 어떤 경제발전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가 인구 빼가기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백제시대 이후 전남 동부권은 하나의 도시였다며 장기적으로는 3개 시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이면 반복되는 인구 빼가기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인구 집계 기준을 최대 6개월치를 평균 내서 통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시장은 연말에 인구가 줄어도 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3개 시가 한 동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순천 인구는 전달보다 300여 명이 줄어든 28만 1,2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관광축제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앙부처가 지역 대표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축제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는 축제 등급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전국 35개 축제를 지정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 4개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영암에서 펼쳐진 왕인문화축제. 영암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문화의 시조가 된 왕인 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관광축제로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에 저희 환영 리셉션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개막식에 어떤 외부 인사 소개를 과감히 축소하여 저희 관광객과 국민이 주인이 된 축제로 저희들이 탈바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지역축제를 대표와 최우수, 우수와 유망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등급 구분 없이 지정된 축제마다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대표 축제의 경우 최대 2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축제가 6천만 원의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받게 됩니다. 과거 지자체마다 축제 등급을 올리기 위한 경쟁 의식이 과열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한 등급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너무 행정력 과다하고 너무 경쟁과 서열 위주 아니냐 이렇게 지자체에서 좀 의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등급 줄 세우기보다는 그냥 국가도 약간 정책적으로나 제도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전라남도에서는 왕인 문화축제와 정남진 장흥물축제, 담양 대나무축제와 보성 다양 대축제 등 4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축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 축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영암에서는 주택에 난 불로 5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에서는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진 차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한 채가 새까맣게 걸렸습니다. 6일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영암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9살 A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방화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쪽 입구에서 현관이 이어지는 그쪽에서 수전도로 탔거든요. 전남 여수에선 40대 남성이 자신의 몸을 던져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1톤 트럭이 바다에 빠진 장면을 목격하고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트럭이 바다에 추락한 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48살 김진훈 씨는 곧바로 바다에 몸을 던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을 구해냈습니다. 해경은 몸을 아끼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이 됐지 표창이 됐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고 현재 본청장님 지금 표창이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같은 날 낮 1시쯤 영암의 한 항구에선 배 위에 있던 20대 작업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어 낮 3시쯤 해남에선 야산에서 난 불로 산림 5,000제곱미터가 소실되면서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어획량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한 중국 어선 2척이 붙잡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3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실제 보관된 어획물보다 많은 양을 배에 싣고 온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여수에서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을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여 동안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여수에서 남해 해저 터널 사업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1년여 동안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안이 통과되면 연말쯤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수에서 남해 해저 터널은 길이 7.31km의 폭 4차로의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6,312억 원 규모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늘리기 위해 도로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등 58개 지구 248km가 대상이며 모두 1,584억 원이 소요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7개 지구 46km에 724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신규 지구인 해남 북평에서 북일 간 5.9km는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방도 정비 사업은 51개 지구 202.5km로 8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31개 지구 113.26km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무안공항 진입도로와 해남 송지에서 고담 IC 등 2개 지구는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강진 까치내제와 무안 원동에서 청룡 2단계 사업을 포함해 신안 장산에서 자라간 연도교와 완도 당목 우회도로 등도 착공합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월별로 가봐야 할 블루 이코노미 명품숲 12곳을 선정했습니다. 겨울인 12월에는 신안 송공산 애기동백숲과 1월 담양 만성리대숲, 2월 보성 웅치용반 전통마을숲이 뽑혔습니다. 봄에는 3월 강진 백년사 동백숲과 4월 화순 세량제와 5월 보성 일림산 산철쭉 평원이, 여름에는 6월 고흥 파령산 편백숲과 7월 진도 관매도 해송숲, 8월 여수 봉화산 힐링숲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가을에는 9월 구례마산 사색의숲과 10월 강진 초당림, 11월 화순 동북 연둔리 숲정이 명품숲에 선정됐습니다. 추위 대비를 부지런히 해야 하는 절기, 소환입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겨울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퇴근길,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심한 추위 또한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의 양이 겨울비답지 않게 많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그친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내려가며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